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기쁨과 절망의 순간을 한 번에 겪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처음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시모는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남편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임신은 절대로 안 된다며 옆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지원을 해주길 바랬어요. 저도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해 시모의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시모도 시부가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홀로 살아오시는 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남편의 학업을 뒤에서 지원해 줬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남편의 꿈을 저도 사랑 하나로 최선을 다해 도와줬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젊었을 때 결혼해서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었고, 큰 무리 없이 양가 집안 허락을 받아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시모는 항상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뒤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 항상 고마워했었고, 의사가 된다면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해 전부 보상해 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제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뒤 저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엄마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엄마의 눈에 발각이 되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친정으로 향한 뒤 오열을 하고 있는 엄마를 진정시키면서 가정밖에 모르며 살아오던 아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바람 피울 거면 엄마한테 걸리지나 말던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빠는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엄마랑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아빠가 글쎄 마트에서 저녁거리 장 보고 양손 가득 힘들게 들고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국밥집 앞에 서 있길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너희 아빠 차더라고. 곧 저녁 식사하러 집에 와야 하는데 국밥집에는 왜 들어간 건지 궁금해서 식당 안을 살폈는데 내가 뭘 봤는 줄 아니? 너희 아빠가 국밥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국밥집 사장인지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뭐라고 있었는지 아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니? 내 앞에선 온갖 사랑을 다 주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에서 다른 여자 끼고 놀고 있어? 당신과는 끝이니까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해결할 거 정리해서 갈라서자고. 한평생을 당신과 우리 딸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었는데 배 좀 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디? 국밥집 여자가 나보다 젊고 몸매도 좋아서 집안일하는 마누라는 눈에 안 들어왔냐고. 당신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라고. 솔직히 말해. 택시 기사하면서 국밥집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니? 당신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저지른 거 아니야? 뭘 망설이고 있어? 도장 찍으라니까. 당신도 인정을 했으면서 이혼은 안 하고 싶어? 나랑 지연이가 받게 된 상처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된 거라고. 아니, 그냥 아주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한 것뿐이야.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인데 일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도와준 거고 서로 잠깐 가까워진 것뿐이지만 큰 감정은 없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도를 나간 건 아니라니까. 이런 걸로 도장 찍는 건 아니지. 잠깐 눈을 돌린 건 맞지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거잖아. 아빠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잖아. 무릎 꿇어도 모자랄 판에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엄마 몰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너는 여기 왜 온 건데? 너도 이혼을 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내 딸한테 큰 소리야? 더 볼 필요도 없어. 당신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당장 도장 찍고 그년이랑 잘해봐. 엄마는 이혼 서류를 아빠 얼굴에 던졌고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또 다른 얼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저 또한 눈물이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와서 되돌리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천륜을 끊어내 버렸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아빠는 9년 동안 다시 가족 곁에 돌아오려고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는 있었지만 엄마와 저는 아빠를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남편을 지원해 주기 위해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었고 제가 가진 아픔을 알아준 남편과 시모가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오다 보니 그토록 바라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전화 한 통에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앞으로 행복만 있게 될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며칠 뒤 시모가 시댁으로 불러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가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시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해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앞으로 행복 시작이고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 불렀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될 거야. 일단 내 아들 의견부터 들어보는 게 좋겠지? 여기 이 사진들 좀 봐봐라. 이 중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얼굴은 있니? 너랑 나이도 비슷한데 다 사자 직업을 가진 여자들이다. 집안 체력도 좋아서 선자리가 꽤 오나 보더라고. 내가 이 여자들 섭외하느라 결혼 매칭해주는 소개소에 돈 좀 많이 썼거든. 어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니? 없으면 일단 한 명씩 선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웬 선짜리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셔야죠. 저는 이쪽 여자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솔직히 한 명씩 다 대화 나눠보고 싶어요.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일단 이 여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당신 정신 나갔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는 거야?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런 만남은 잘못됐다는 거 몰라? 당장 그거 안 내려놔? 예, 그 손 놓지 못해? 이 사진 한 장에 얼마짜리인지 알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아들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거다. 네가 내 아들 내조해준 건 10년인데 내 아들이 앞으로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시간이 40년이 넘는다면 그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 앞으로 충분히 능력 있는 집안과 결혼해서 인생길이 창창해질 수 있을 텐데 네가 내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더라.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도록 하자. 네가 내 아들과 함께 살면서 희생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챙겨주마. 그깟 위자료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나한테는 전혀 아깝지 않다. 내 아들이 앞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줄 생각인데 네가 우리 집안 물을 흐리게 하고 있고 걸림돌이 되니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오늘 너를 부른 거다. 이거 봐봐라. 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됐다는 자격증이다. 이걸 받기 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했었지. 당연히 너도 내 아들을 위해 희생한 건 고맙게 생각한다. 네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덕분에 원하는 걸 손에 얻었으니 우리 가족의 앞길을 위해 너와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할 생각이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선택권은 없다. 이혼 토장 찍고 위자료 줄 테니 너도 급에 맞는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라. 애도 없으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잘 되길 빌어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 그럼 이 여자와는 언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도 병원 하나 개원해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가능해요? 내가 그런 거 하나 안 알아봤겠니? 여기 있는 여자들 의사 남자 데려오는 조건이 병원 개원해주는 거다. 다 재력 있는 집안들이라니까. 요즘 이혼 이력 이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그럼 일단 이 여자로 이번 달 말에 약속을 잡도록 하마.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야 하니까 내일 엄마랑 정장 하나 맞추러 가자.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그럼 그동안 나를 이용하기만 했던 거네?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냐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가? 네가 나를 사랑했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 옆에 붙어 있던 건 아니야? 나는 너한테 희생해달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네가 알아서 다 해준 것 뿐이잖아.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자료 챙겨줄게. 날 의사로 만들어준 건 정말 고마워.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인생 10년을 위자료 몇 푼으로 끝내겠다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했던 거야? 대충 설명했으면 알아먹으면 되는 거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니? 고졸이라서 배운 게 없다 보니 내 아들 말이 어렵게 들리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잖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순간 시모는 남편의 의사 자격증으로 제 뺨을 내려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시모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이성을 잃은 저는 시모에게 똑같이 자격증을 빼서 얼굴을 올려친 뒤 테이블에 놓여있던 여자들의 사진에 결국 이를 악물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정신적 충격을 제대로 받은 저는 힘들게 집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들어온 남편이 방문을 열더니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로 나와보라고 밖으로 불렀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 남편과 마주보고 앉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는 거 잘 알아. 그렇다고 어머니랑 똑같이 행동하는 게 맞아?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면 여기서 정리해주는 것도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멀리에서 응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싶고 단순 의사 생활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당신이 내 병원을 개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의사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서 바로 삶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뒤에서 그만큼 금전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당신 집안에서 나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재산은 없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걸 당신한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돈 문제로 인해 우리는 결국 이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관계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하길 원하는 거야. 당신 아직 젊고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혹시 알아? 나보다 더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나한테 그만 미련 버리고 서로 갈 길 가자. 사랑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앞만 보며 달려갈 거고, 당신은 그런 나에 대한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려는 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래도 항상 힘들 때 내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줬던 건 사실이잖아. 우리 서로 마무리는 좋게 끝내자. 여기 이혼 서류야. 아까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나가서 다시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도장 찍고 내일 당장 법원에 가는 걸로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너한테 더는 상처 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이야. 서로 좋은 감정 남아있을 때 헤어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뭐라고? 당신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지? 10년간 나의 진심을 봐왔으면서 어떻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야망에 눈이 멀었다 해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조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전부 다 거짓이었냐고? 나를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긴 했었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네가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데리고 살았던 거야. 저는 남편의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된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제가 분이 풀릴 때까지 맞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왔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남편이 잘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제가 그동안 희생한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렇게 변호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저를 속이고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죠.
제가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분명 남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로는 그 인간들한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10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모가 제시한 위자료가 훨씬 더 많았었고 이런 현실들이 저에게 한 번 더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었고 시모가 건네준 위자료 2억을 받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만 바라보며 희생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2억이라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의 갈 길을 가기 위해 함께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렀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올 사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현관문 앞에는 저와 천륜을 끊어낸 아빠가 서 계셨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돌아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집으로 들어온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말릴 수도 없었고 아빠는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 딸을 버려?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거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빠,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저희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걸 왜 아빠가 참견해요? 바람 피우고 집안 풍비박산 만들었으면 지금 하신 행동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당신도 떳떳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 양심에 찔려서 그런 거죠? 이미 도장 찍었고 저희 둘의 관계는 정리됐습니다. 위자료도 저희 어머니가 집 처분해서 2억 맞춰줬어요. 깔끔하게 끝났는데 뒤늦게 와서 이러시는 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빠가 이러는 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아빠가 안 그러셔도 정말 힘들다고요. 아빠가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아주 잠깐 눈 맞아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내 가정이 제일 좋았었고 가족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빠는 지금도 너희 엄마랑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저놈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의사가 됐다고 너를 내치고 다른 여자를 들이려고 선자리까지 봐놨다면서? 그래도 사인 너를 믿고 지켜봐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다.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눈 감아줄 생각도 없으니 우리 같이 경찰서로 가자. 내 두 눈으로 봤던 것들 전부 다 진술할 테니까 경찰서 가자고. 나는 이놈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고 증거물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게 잘하는 선택인지 몰라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그런데 네가 내 딸한테 상처를 주고 이혼까지 했다는 말에 더는 숨길 필요 없을 것 같다. 아침 7시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모른 척하는 이놈 얼굴이 상당히 역겹네. 그날 아침 일찍 손님을 태우고 잠깐 눈 좀 붙이려 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브레이크를 3개 밟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깜짝 놀라 눈을 뜨고 확인을 해봤는데 니놈이 운전하고 가던 차에 사람이 치였더라. 그런데 시계를 한번 보더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놔두고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그 자리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지. 내가 그걸 제일 처음 목격했고 그 주변에는 골목에서 막 빠져나오는 곳이라 CCTV도 없어서 도망친다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없는 위치라 나는 그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었어. 나만 눈을 감으면 내 딸과 자네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기로 결정을 했었지. 다행히 바로 지나가던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쓰러진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그때 이후로 내 양심이 너무 힘이 들었었다. 그래도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었는데 자네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는데 정식적인 의사가 된 이후 내 딸을 내쳐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 니놈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 나도 보고도 못 본 척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처벌을 받겠지만 내 딸이 받은 상처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거든. 자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빠가 한 말에 대해 너무 놀란 저는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도망을 치려고 아빠를 밀치려 했지만 몸싸움에서 밀린 남편은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오고 택시기사였던 아빠가 그때의 사고에 대해 진술을 한 뒤 증거물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남편은 뺑소니범으로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가 급하게 달려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조금의 선처도 없을 거라며 법적 처벌을 원하게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평생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남편이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지 못했다며 의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을 보러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는 건 의사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면허를 박탈시킴과 동시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남편은 더 이상 의사도 아니었고 감옥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도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모든 걸 진실되게 고백해준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선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사고를 당했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줬던 게 법정에서 크게 작용이 되었었죠. 그렇게 남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취소가 되었고 시모는 한평생 꿈꿔왔던 자기 아들이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엄청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대반전으로 인해 저와 남편의 삶은 순식간에 달라지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자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징역을 살고 나올 때까지 자기를 기다려줄 수 있겠냐며 충격받은 시모를 잘 좀 보살펴 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법정에서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리에서 남편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 잘못을 빌기보다 제가 시모를 옆에서 보필해주는 게 우선인 듯 보였어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을 끝으로 남편은 징역을 살게 되었고 혼자가 된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로 괴로워하고 있는 시모를 보게 된 엄마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저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 화를 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며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연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이 일로 인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것 같긴 했지만 엄마와 이혼을 하신 아빠는 아직까지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며칠 전에도 찾아오셔서 몇 시간 동안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9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아빠의 모습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겪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빠를 다시 받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아빠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했으니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인간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로 인해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였던 그분이 의식을 회복했다는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었는데요.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친정집은 매우 가난했고 불우했어요. 엄마는 가난을 버티지 못해 제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갔고 아빠 혼자서 나와 동생을 키웠죠. 아빠는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가난은 가난을 키우기만 할 뿐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고 대학이 정해지자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 친정이지만 의외로 시댁에서는 저를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남편, 아니 시댁 식구들은 절약 정신이 정말 강했어요. 연애하면서 남편의 절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심각했죠. 당신 벌써 화장실 물을 내려버린 거야? 왜? 대변이라도 봐서 물을 내린 건가? 아니, 소변을 봤으면 몇 번 더 보고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물세가 얼마나 비싼데 고작 한두 번 소변 봤다고 내려버리면 어떡해? 거기다가 휴지는 왜 이렇게 많이 써? 딱 3칸이면 되는걸. 여보, 이미 충분히 소변 쌓아놨어요. 당신은 코도 없어요? 지금 화장실에 온통 찌린내 뿐인데 이거 그냥 두면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남아있어서 안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당신이 말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물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물을 펑펑 쓰는 게 어디 있어? 하여튼 아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는 꼭 5번은 소변 보고 물 내리도록 해. 아휴,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물 한 번 내린다고 그게 10,000원, 20,000원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이랑 나랑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몇천 원 오르내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해요? 그렇다고 내가 물을 온종일 틀어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사치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뭐야? 충분히 아껴서 쓸 수 있는 걸 당신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껴서 쓰면 쓸수록 수도세는 점점 더 적게 나올 테고, 지금까지 그걸 다 봐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지?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무슨 평생 돈 벌 줄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버는 돈을 생각해? 남편과의 결혼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둘도 없는 짠돌이가 되었어요. 특히나 집안에서 쓰는 모든 것은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사용해야 했었죠. 밖에서 하는 외식조차 쉽게 했던 날이 없었어요. 이런 남편과 사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시모였네요. 남편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예,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이거 보니? 너 밖에서 이딴 거 사 먹고 다니니? 아주 돈이 흘러 넘치는구나. 너 이렇게 우리 아들 돈 가지고 밖에서 커피나 이런 거 사 먹고 다니는 거냐?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이딴 거나 처사 먹으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냐고? 도대체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아주 아낄 줄을 모르는구나. 너 진짜 가난한 집 딸 맞니? 혹시 네가 이렇게 돈 마구 쓰고 다녀서 가난해진 건 아니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서 결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편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해요. 일하다 보면 커피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제가 사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커피컵들은 다 뭐니? 내가 이런 것도 모를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시애미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무시해? 아주 친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돈 좀 아낄 줄 알겠구나 했더니만 밖에서 커피나 사 먹고 다니고. 너 저렇게 밖에서 사 먹다가는 네 친정 꼬락선이 쫓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 우리 아들이 매달 돈 벌어다 줘도 네가 다 써버리면 돈이 모이겠냐고? 어머님, 저희 집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생활비 각자 알아서 각출해서 모으고 있고 나머진 용돈으로 알아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쓸데없이 쓰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저희가 쓰는 돈에 대해서 참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가 어른이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큰 소리 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내 아들 돈 한 푼이라도 써봐. 정신이 제대로 박히는 줄 알았더니만 허참 기가 막히네. 내가 너희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겠니? 아껴서 나중에 너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야. 어쩜 시애미가 얘기한다고 다 욕하는 줄이나 알고 너 그렇게 쓰고 다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 시어머님께서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쓰레기통이며 수납장이며 몰래 다 뒤져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왜 그러실까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시어머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듯 했죠.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자 남편은 시어머님이 다 우리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먼저 반기를 드는 저의 태도가 더 이상하다고 말을 했죠. 당신 어머님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없는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수납장이며 쓰레기통이며 다 보시고서는 화를 낸다는 게 나도 당황스럽고 불편해서. 거기다가 요즘은 화장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보시는 모양이더라고. 저번보다 화장지가 헐 많이 줄었다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싶더라고.
엄마가 우리 불편하라고 그러시겠어? 솔직히 당신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살림이라고는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 엄마한테 따로 생활비 아끼는 법 배우겠다고 하는 지인분들도 많은데 왜 당신은 무조건 엄마 말이라면 반기를 들어? 그냥 엄마가 얘기를 하면 좋은 말이구나 하고 들으면 되지. 정 듣기 싫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잖아.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거기다가 고지서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지 얼마나 쓰는지 알고 계시더라고. 뭔가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당신이 좀 잘 말을 해줘. 내가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아끼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당신은 진짜 안 아끼고 사는 거야. 마시고 싶은 커피도 마음껏 마시면서 무슨 아끼고 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엄청 아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러셨어. 이게 다 아버지 은퇴하시면 자식들한테 안기대고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거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을 때마다 저도 매번 대응을 했지만 시어머님께서는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는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하다 싶을 땐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기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죠. 더욱더 황당한 일은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모두 아내인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가 아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은 맞벌이는 필수라고 하면서도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남편과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시어머니께서 아주 크게 화를 낸 날이었어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집에서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걸 시어머님께서 보고 잔뜩 화가 나셨던 날이었죠. 너, 내가 내 귀한 아들 쓰레기 버리라고 너 받아들였는 줄 아니? 어떻게 여자애가 쓰레기 하나 꼼꼼하게 버리지 못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시켜? 그러라고 니네 친정에서 가르치디? 아니지. 넌 친정엄마도 없으니까 배워먹은 게 없으니 이렇게 남편 못 시켜서 안달인 거니? 어떻게 된 게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수그리고 살 줄 알았더니만 절약도 못해, 집안일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네?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쓰레기 하나 버린 것뿐인데 그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같이 늦게까지 힘들게 돈 벌어서 오고 있는데 저는 집안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네 주변에는 다 개념도 없다니? 누가 하늘 같은 남편 쓰레기 버리는 걸 시켜? 뭘 잘했다고? 그리고 또박또박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지적하면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야지. 아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가난해서 양심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가진 거 없으니 개념도 없는 줄 몰랐네. 너 우리 아들이 안 말렸으면 너 지금 당장 집에서 내쫓았을 거야, 알아? 어머님, 여기 제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명의로 입주한 제 집이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개념이 없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나서 종종 저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집안일 하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쓰레기를 보고 버리러 나온 남편을 시모가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며 노발대발 못할 말까지 다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질려버려 결혼 1년 차의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도 구질구질하게 절약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다며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하도 엄마한테 적응돼서 그런지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당신 커피 사 먹는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간섭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 정말 웃긴다. 그렇게 어머님한테 들을 때는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심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엄연히 늦게까지 돈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당신도 힘 빼지 말고 그만 정리하자.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집안일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래, 생활비도 이제는 당신이 다 관리해. 당신이 관리하게 할게. 어떻게 쓰든지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정말 못 살아. 엄마한테도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줘.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에는 남편은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말도 심하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번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던 시어머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님께서 밥도 안 먹고 몸져 누워버리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지만 남편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고 다시 효심지극한 아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종종 저희 집을 급습해왔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못하였죠. 집에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래 설거지는 밀린 건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갔어요.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 시간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니, 집에 오시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머님이 집 정리하셨어요? 정리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퇴근하고 나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오셨을 때 정리가 많이 안 되었을 텐데 그거 다 치우신 거세요? 그래 뭐 바쁜 건 알겠다만 그래도 집안 정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어질러진 집안 꼴을 보면 우리 아들이 집에 오고 싶겠어? 아이고,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이렇게 집안이 어지러우면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지. 이런 거 원래 친정엄마가 알려주는 건데 너는 친정엄마가 없으니 내가 다 알려주는 거다. 고마워해. 아휴, 어머님, 저도 알죠. 저도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정리 잘 된 집에 들어오고 싶지.
잘 정리되지 않은 집은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안일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남편 오면 어머님 말씀 잘 전해볼게요. 저 봐라.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다 받아줘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지.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월급 관리한다며? 요즘 잘 관리는 하고 있는 거니? 너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쓸데없이 쓰고 있는 건 아니지? 혹시 관리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맡기렴. 내가 그런 거 알뜰하게 잘하거든. 남편이 벌써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공용으로 쓰는 통장에 다 모은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 오픈을 하고 있어서 알고요. 뭐 저 혼자 관리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비꼬는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날은 휴일이라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잔뜩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급탕비가 많이 나와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두 모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영문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으니 시모는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내가 통장 관리 네가 한다는 것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게 정말 이딴 식으로 돈 쓰려고 해? 감히 네가 내 아들 돈을 이렇게 쓴다고? 아주 그냥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이렇게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 이게 정말 코딱지만한 돈 벌다가 남편 돈까지 네가 관리하니 네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양 살았구나. 너 이제는 끝이다 끝.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 머리 잡아당기시지만 마시고 어떤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하죠. 제가 거기다가 흥청망청 돈을 쓰다니요? 저희 다 오픈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봐라. 모르는 척하네. 너 요즘 집에서 난방 틀어놓고 사니? 그렇게 고이고이 아껴서 잘 쓰고 있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거니? 이거 봐라. 네가 눈이 있다면 똑바로 뜨고 봐봐. 여기 보이지?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가 80만 원인 거.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대체 뭘 했길래 집에서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와? 너 똑바로 얘기 못해? 어머님, 고작 관리비 때문에 이러시는 거세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제 머리까지 잡으실 정도예요? 정말 이것 좀 놓고 말을 하세요. 고작? 너는 80만 원이 고작이라는 거니? 그래 그럼 그 고작 80만 원 네 친정아비한테 나가서 받아와. 그게 아니면 내 아들 돈에서 한 푼이라도 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네 친정에서 다 뺏거라. 어떻게 돈 관리 맡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흥청망청 써댔으니 이렇게 알기라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시모는 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시모가 던진 종이를 펼쳐서 보니 관리비 내역서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에 80만 원이 적혀 있었죠. 남편 역시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시모를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면서 어머님께 사과를 할 뿐이었죠. 두 모자의 행패에 어이가 없었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부랴부랴 들어온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사색이 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멀리 떨어뜨리셨고 저를 챙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하는 시어머님과 남편을 향해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전해주셨죠. 당신, 어떻게 고작 80만 원에 며느리 보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모두가 다 정답은 아닌데, 왜 당신은 정답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아유, 내가 며느리 볼 낯이 없다 없어.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구나. 관리비는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당신이 뭘 감당해? 제가 다 써제낀 건데 뭘 감당한다는 거냐고?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얘네 월급 관리 다 제가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매달 이것저것 사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오지? 당신 생각해봐. 우리는 그 추운 겨울 눈 펑펑 오는 날도 무리해서 보일러 틀어본 적 있어? 없잖아. 이렇게 절약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 쓰겠다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게 부모지. 아유, 당신 정말 못됐다. 여보, 나 직장에서 잘렸어. 아니, 잘린 지 이제 4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얘기해봤자 당장 수입도 없고 직장이나 구해보고 말을 하자 싶었어.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나이에 써주는 곳도 없었어. 그래서 사돈어른이 하시는 곳 경비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했지. 근데 당신은 그때 사돈 경비를 한다면서 얘기를 하니 당신 정말 직업을 했잖아. 그런 당신한테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일을 잘린 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출근한다면서 갔던 곳은 어디고? 매달 들어온 월급은 뭐며? 출근 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던 거야? 그게 당신 몰래 나 여기 와서 지냈어. 출근하는 척 매일 밖을 나섰는데 정말 갈 곳이 한 곳도 없더라. 그동안 절약한다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사줘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늘 얻어먹기만 하니 사실 네 옆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공원에서 있던 날에 얘가 날 보고 집으로 가자며 데리고 온 거야. 너 이게 사실이야?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이제 시애비가 돈 벌 일도 없어지니까 너한테 수그리면서 살라고 말하려고 말을 안 한 거니? 어떻게 너는 새까맣게 시어머니도 속이고 남편도 속여? 아주 너 대단하구나. 이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시아버지 비밀 지켜준다고 돈도 알아서 펑펑 쓴 거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불편하셔서 이렇게 저희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여러 번 직장 잘렸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매번 그런 것에 경악하고 못마땅해 하셔서 말씀하실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시어머님께서는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친정 아빠를 매번 옆에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사돈 경비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시부 앞에서도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께서는 늙은 나이에 경비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다 싶어 당분간은 직장에서 잘린 것을 숨기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나와서 좀 더 편하게 있고 싶다고도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말 힘드셨어요. 아무리 추워도 집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도 1시간 이상 켜지 못하게 하시고 집은 등불도 안 켜시고 밥도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저녁까지 챙겨 드시게 하셨잖아요.
씻는 것도 매번 찬물에 그런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당분간 낮에 지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난방도 펑펑 틀어드리고 온수바다 사우나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예, 넌 왜 관리비 많이 나온 걸 시애비 탓을 하니? 너 우리 남편이 순진하다고 그걸 다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장에 잘린 걸 말 안 하는 게 내가 불편해서라고? 그런 게 어디 있니? 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그래,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동안 낮에 여기서 지냈어? 그래, 맞아.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따뜻한 물에 언제 목욕이나 한번 해봤어? 그리고 매번 설거지 할 때도 당신 찬물로만 설거지하게 하고 거기다가 감기 몸살에 추워해도 당신 보일러 한번 높게 켜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이랑 같은 집에서 견딜 수나 있겠냐고. 그 관리비 다 내가 쓴 거다. 그러니 며느리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시아버님의 이야기에 어머님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시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셨어요.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난 듯이 사건이 터지고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황혼 이혼을 통보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하셨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변호사도 만나시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두셨더라고요. 사실 시모의 짠순이 행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벌이로 돈을 모으셨던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님께서 투자를 하면서 탕진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땡전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처분해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홀로 남은 어머님께서는 당연하듯이 남편과 살겠다고 나섰죠. 다짜고짜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오신 시어머님께서는 안방을 비우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여기 와서 살란다. 나도 찌긋찌긋했는데 잘 됐지 뭐. 얘 뭐하니? 안방 정리하지 않고 안방을 정리해야 내 짐도 넣어서 정리할 거 아니니? 얼른 움직여라. 오늘 다 못하면 내일 연차를 써서 정리를 하던지. 아유, 안 그래도 너한테 살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나랑 살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아끼는 법도 배우고 하자꾸나. 친정엄마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알려줘야지. 네? 어머님, 여기 와서 사신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님이랑 저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가까운 곳에 집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저도 어머님도 힘들죠. 당분간 집 구하실 때까지만 지내세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들 집이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집을 가? 나는 아들네 집에서 살란다. 정 불편하거든 네가 나가렴. 나 말리지 않으마. 우리 아들도 나랑 사는 걸 더 원하지. 너랑 사는 걸 원하겠니? 그렇지 아들? 쟤는 왜 저렇게 모든 게 계산적이고 그러니? 암튼 가기 전에 월급 관리 통장은 내놓고 가거라. 안 되겠네요. 그냥 두 분이서 오손도손 재미나게 사세요. 제가 여기서 빠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아버님도 못 살겠다고 나간 판국에 제가 어머님이랑 어떻게 사나요? 그 애틋한 아들이랑 산다고 하니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주시죠. 뭐? 왜 우리가 나가니?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정 나가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네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한다고 집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건 같이 사는 집이니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됐고 네가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네가 가봤자 가난한 친정 아니겠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 집 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네가 더 가난하죠. 지금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준비한 돈인데 무슨 같이 사는 집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세요. 당신도 같이 나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랑 살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내가 그동안 무슨 정신으로 참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저는 두 사람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결혼을 하기 전에 친정아빠가 한평생을 고이고이 모아둔 돈으로 작게나마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해서 제가 위축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모든 메시지 통화 내역들을 모은 후 이혼을 청구했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친정 식구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시모가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너무 했던 것 같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잠깐 볼 수 있겠니? 아들도 요즘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데 혹시 너랑 연락은 하니?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혹시나 전화번호가 바뀐 건지 싶어서 말이야.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돈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러세요? 똥똥거리면서 살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갈 곳은 어차피 가난한 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이제 와서 제 가난한 친정도 아쉬우신가요? 참 웃기네요. 저희 친정 이렇게 당신한테 비웃음 받을 만한 곳도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참아왔는지. 당신 이거 벌 받는 거야.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이랑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아서 그래. 네가 전화하면 그래도 받지 않겠니? 내가 미안하다. 아들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반성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한 번만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이제는 당신들이라면 지긋지긋해. 이렇게 당신 전화 받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 지내보자고 뻔뻔하게 연락하는 걸 보니 아직도 반성은 못했네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염치 없이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요. 잘나신 분이시니 알아서 잘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친정이라며 무시하던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지금은 전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친 듯이 절약하면서 괴롭혔던 시댁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자신이 무시하던 그 상황이 되어보니 이제는 후회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경험하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맞춰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던 지인들을 봤을 때 부부싸움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최대한 맞춰가려고 노력하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든 일에 강요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좀 달랐어요. 자기가 무언가 결정을 내렸다면 제가 그 의견에 꼭 따르길 강요했고, 무조건 남편의 말이 우선이 되어야만 했어요.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의견 차이로 싸우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런 문제로 인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요. 연애 기간에는 제 의견 항상 존중해 주었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집안의 가장이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소한 거라도 무조건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틀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분명 결혼 생활은 오래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었어요. 좋게 풀어보려고 자리를 만들어도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입 아프게 대화를 나눠도 모든 대화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된 시모도 저를 대하는 모습들에 변화가 있었고,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남편이 모든 부면에서 무시를 하니 시모도 똑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생활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자 결국 남편과 이혼을 얘기했어요. 네가 나랑 이혼하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너 같은 여자 누가 맞춰주면서 살아가겠냐? 평생 혼자 살게 될걸?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지금 이혼 타령이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가서 잠이나 자.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었지. 서재에 들어와서 업무 보고 있을 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었을 텐데. 또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나한테 욕을 먹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나는 단 한순간도 혼자 결정해서 해결한 적은 없었어. 모든 부면에서 당신과 의견을 나누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하는 행동은 집안의 가장이랍시고 생활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하려만 들지. 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줘봤어? 네 의견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 집안에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고, 당신은 집안일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회사 그만두고 아이 가질 계획 잡으라고 했었는데, 지금 당신 행동을 봐봐. 내 의견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했어? 지금 상황에 아이도 가지고 싶지 않고 회사도 그만둘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좋게 볼 수 있겠어?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 내 말에 따르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싫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게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내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고 뭐가 좋아질 것 같아? 아이를 가지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라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부터 살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엔 온통 이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이를 가지고 싶겠어? 그렇게 되면 내 인생만 불쌍해지는 거 아니야. 힘들게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하고 당신이랑 어머님 등살 다 맞춰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무조건 내가 되는 거잖아.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면 2번 다시 남자 만나지 않을 거야. 또다시 불행한 길을 걷고 싶지 않거든.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인데 내가 왜 좋은 길을 놔두고 또다시 험한 길을 선택하겠어?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당신도 나랑 이혼할 생각하고 있어. 거절한다면 소송까지 가게 될 거야. 네가 이제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우리 부모님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너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는데?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는 순간 내 삶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뭐가 두려워서 이혼을 안 하겠어?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야. 남편은 절대로 이혼만큼은 할 수 없다고 제 말을 또다시 무시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보인 강압과 저를 무시했던 모든 행동들은 많은 상처를 주었고 이미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부모님이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면서 주말에 잠깐 오라고 하길래 확실하게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댁에 가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밭일을 할 때 입는 작업복과 호미를 던져주길래 시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모는 시간 없다며 일단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자 단둘이 대화하고 싶은데 밭일을 나가야 될 시간이라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다면서 시모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 최대한 빨리 청산하고 싶어 옷을 갈아입고 시모를 뒤따라 갔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걸어 도착한 곳은 넓게 펼쳐진 1000평 정도 되는 밭이었고 시모는 자리에 앉더니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감자를 캐고 있던 시모는 계속 보고만 있을 거냐며 옆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대화하길 원했어요. 지금 한창 바쁜 시기라 따로 시간을 내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 작업하면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너도 옆에서 일단 같이 일손을 돕거라.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면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건 유효한 거잖아. 네가 원하는 이혼이 하고 싶다면 내 말을 순순히 따라줘야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겠지? 어머님, 저는 지금 여기 밭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러 온 건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겠다는 마당에 뭘 물어봐? 내가 널 붙잡아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벌써 설득하려 했겠지. 네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쉽게 이혼은 못할 거다. 소송을 걸겠다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니? 길면 몇 년은 소송으로 싸워야 될걸. 어차피 남이 될 사이인데 좋게 보내줄 필요 없잖아. 너는 온갖 더러운 걸 보면서 이혼하길 원하는 거야? 아니면 최대한 좋게 합의 이혼하길 원하는 거니? 너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 아들과 이혼을 하고 싶겠지. 그럼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감자밭에 있는 감자 다 캐내면 바로 이혼해 주도록 하마.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아주 죽을 맛이었거든.
어때? 좋은 조건이지 않니?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내 아들과 바로 이혼하게 해준다니까. 아니면 소송 걸고 몇 년 동안 싸우던가. 나는 너를 절대로 좋게 보내줄 생각 없다. 내 입으로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킬 테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라. 한 12시간 일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이혼하는 건 변함없고 밭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도 제 마음은 이미 떠나간 상태인데 뭐하러 온갖 고생 다 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보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한 거였어요. 입고 온 옷들이 더러워질까봐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 기대한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혼한다는 거 번복할 생각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니 더는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이혼 소송으로 몇 년이 걸리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로서 그동안 온갖 희생 다 하면서 노력해왔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전에는 제가 당신한테 며느리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밭일했었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인생 경험했습니다.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탈진까지 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른들도 허리 한번 피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농땡이 부린다며 탈진한 저를 밀쳐서 농수로에 빠진 적도 있었잖아요. 전부 기억나죠?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던 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농수로에 빠진 저를 보면서 쥐뿔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배운 게 농땡이밖에 없냐고 저희 집안 무시했을 때 그때도 정말 많이 참았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과의 이혼이 확고한데 제가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당신 혼자 열심히 하세요. 저는 몇 년이 걸리던 상관없거든요. 당신 아드님 인생도 허비되는 건 똑같잖아요? 질질 끌어봤자 둘 다 좋을 거 없는데 미련한 짓 하는 거죠.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누가 보고 자라왔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해 주려 했는데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나도 내 방식대로 하마.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호미를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온전한 몸으로 절대 보내줄 수 없다면서 호미를 제 얼굴에 내두르는데 너무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시모가 제 뒷덜미에 호미를 걸어 붙잡은 뒤 머리채를 잡아 감자밭에서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시모를 뿌리치려 했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이리저리 정신없이 끌려다녔고 그렇게 끌려가 도착한 곳은 결혼 초에 빠졌던 농수로였어요.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농수로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깜짝 놀라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시모는 그런 저를 놓아주지 않았고 자기 아들과 이혼할 바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다면서 저를 농수로에 밀어 다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 빠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 미끄러지면서 농수로 외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아주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 몸이 농수로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너무 강하게 부딪혔는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농수로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렇게 힘겹게 농수로에서 기어 나왔는데 저 멀리에서 시모가
저를 보며 호미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붙잡히게 되면 그땐 더 큰일이 생기게 될까봐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뛰어갔어요. 시모도 나이가 있는지라 뛰는 건 많이 힘들었는지 더는 따라오지 못했지만 저를 보며 달려왔을 때의 모습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시댁에 도착한 저는 가지고 온 소지품을 모두 챙긴 뒤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왔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부와 남편이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겁에 질려 있는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걸어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당황해하던 남편이 저를 보며 왜 뺨을 올리냐고 화를 내길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시댁 주소를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뭐 하는 짓이냐고 핸드폰을 뺏으려 들길래 온몸으로 저항하려는 순간 시모가 대문을 열며 들어왔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다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시부와 남편이 대화하러 간 거 아니었냐며 시모를 진정시키려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의 얼굴이 이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온 힘을 다해 버티려 했지만 결국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시모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경찰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글쎄.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밭일을 하다 말고 농수로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급하게 말리려고 달려갔는데 혼자서 농수로에 떨어졌고 발을 헛디뎠는지 외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길래 제가 떠내려가는 며느리 옷깃에 호미를 걸어서 겨우 들어 올린 거예요. 저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요즘 며느리가 우울증 때문에 제 아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라니까. 경찰관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까 며느리가 전화로 도와달라고 했던 것도 다 우울증 때문에 헛것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라야죠. 어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호미 들고 달려들었으면서 우울증 때문이라고요? 약은 입에도 대지 않을 정도로 제 정신은 아직 멀쩡하거든요? 제가 도와달라고 했던 거, 저 노인네가 저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농수로에 빠뜨려서 신고한 거예요. 당장 잡아가 주세요. 합의는 절대 없을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받게 할 거야. 어떻게 경찰들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 놔.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건데 경찰들이 오기 전에 이미 전부 다 입 맞춰 놨겠지. 네네. 일단 피해자분께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필요하거든요. 조만간 경찰서에 진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아니, 내가 왜 경찰서를 가야 하는 건데? 피해자는 나라니까. 잘못은 며느리가 했는데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요? 너 똑바로 말 안 할 거야? 당신 머리를 다치고 나서 정신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우리 엄마가 당신을 도와줬다고 하잖아. 정말 큰일 날 뻔했었다고. 나 아주 생생하게 전부 다 기억나거든?
그리고 당신 아주 말 웃기게 한다. 좀 전까지 저 노인네가 나한테 호미 들고 내둘렀던 거 더 큰일 생길까봐 막았으면서 그 말은 쏙 빼놓고 저 노인네 편드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네. 너희들 다 한통 속이지? 다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정신을 잃었을 당시 경찰들이 도착을 했었고, 제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119에 신고해서 병실로 옮겨질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었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댁 집안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병실에 저 혼자 있는 게 무섭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몇 년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서 어색했었지만 그래도 도움받을 곳이 아빠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상황인지 소식을 듣게 된 아빠는 급하게 병실 문을 열며 들어오셨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셨는지 제 몸을 살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와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어색해진 상황들이 너무 싫기만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게 되었죠. 도대체 아빠는 왜 엄마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일 때문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를 보세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시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미안하다. 아빠도 너희 엄마랑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빠도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엄마랑 언제까지 등 돌리면서 살아갈 건데요? 엄마는 제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딸 걱정도 안 됐는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는데 아빠랑 엄마는 서로 그냥 갈 길 가면 끝인 거예요? 지금 저를 보라고요. 아빠랑 엄마가 제 옆에 있어주기만 했다면 시댁 집안에서 저를 무시한 일은 없었겠죠.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 주세요. 아빠는 엄마 연락처 알고 있잖아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가족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생겼었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계셨고, 엄마는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하고 잘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의견 충돌로 인해 많이 싸우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하면서 내놓은 제품들 중에 영화나 드라마에 협찬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실력이 좋았는지 해외에서도 협찬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 확장이 갑자기 순식간에 커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생활로 인해 가족은 뒷전이었고 집에 안 들어오게 되는 일이 허다했어요. 일이 바빠 가정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자 아빠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엄마는 아빠가 자기 꿈을 막는 것 같아 의견 충돌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를 하게 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결혼식에는 와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 말로는 해외 일정이 꽉 차 있고 너무 바빠서 오기 힘들 것 같다며 나중에 시간 될 때 올 것 같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받은 충격과 서운한 마음은 저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흩어져 지내면서 살아온 세월이
5년이나 되었고, 이런 삶들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희 가족이 온전치 않으니 시댁에서 무시하고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묵묵히 제 말을 들어준 아빠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아무 말 없이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서로가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는 게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얼굴을 아주 잠깐 보고 또다시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병실에서 혼자 외로이 지내고 있는데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고개를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많이 회복한 것 같은데 다친 곳은 괜찮고? 내가 여기 온 이유 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내 아들과 합의 이혼하는 거 동의하기로 했다. 합의 이혼이요?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저는 당신 말 들어줄 생각 전혀 없으니 그만 나가세요. 변호사 선임할 거고 법적 처벌 받으세요. 그렇잖아도 내가 변호사를 좀 만나봤는데 너한테 저질렀던 행동이 상당히 죄질이 무겁더라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홧김에 미룬 거였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은 전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항상 무시하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과 당신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기에는 너무 멀리 왔네요. 법적 처벌 달게 받고 잘못은 감옥에서 뉘우치세요. 저는 할 말 끝났으니 그만 나가라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합의금을 원하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니까. 서로 얼굴 붉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너희 집안 가진 것도 지뿔없는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아? 새 출발하는데 도움될 만큼 넉넉히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안다고 그딴 식으로 내 딸 앞에서 짓거리고 있어? 그쪽이 내 딸을 저렇게 만든 거야? 무릎 꿇고 손이 팔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딸한테 상처를 줘? 성경아, 앞으로 이분들이 너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테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그쪽이 며느리 엄마 되시나 본데 그동안 영 끊고 지냈다더니 이제야 찾아와서 엄마 노릇 하시려고? 자격도 없는 그쪽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시모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엄마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엄마 때문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인지 무언가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기세에 눌려서 급하게 병실을 빠져나갔고 엄마는 제 옆에 앉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5년 만에 본 엄마의 모습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빠도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빠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부 다 알려주었다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다친 모습을 보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꿈을 위해 떠나가긴 했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공하셨는지 저와 아빠랑 다르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만났던 터라 너무 어색했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에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의 희망을 기대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해외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협찬해주는 많은 액세서리의 디자인을 직접 제공하고 판매하면서 사업 확장을 상당히 많이 키워온 상태고 이미 크게 성공을 하셨는지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시댁집안과의 법적 소송이 끝이 나면 저와 아빠가 해외에서 같이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해외에서 혼자 살아오는 동안 가족의 중요함을 느끼고 있었다며 다시 예전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가족의 마음이 다시 활짝 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농수로 쪽에 정차돼 있던 트럭 블랙박스에 모든 증거물이 포착돼 있어서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현재 살인 미수죄로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고 남편과는 이혼 소송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전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빠가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가족 곁으로 돌아온 엄마가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다시 좋은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서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과거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려고요. 그래야 저희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